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토론회,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전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4명의 후보가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화기애애하게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또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자라든지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 무도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 이 원인, 주로 한동훈에 대해서 다른 3명의 후보가 많이 지적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한동훈이 모두 자신의 총선의 책임은 100% 자기에게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4명이 모두 읽고,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적정하냐? 제가 송재TV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경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은 말하는 것을 보면 눈빛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태도를 보면 거의 다 알아챕니다. 이 짧은 시간은 모르지만 긴 시간이 되면. 그래서 상호 공격을 하는 이런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2시간 가까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태도와 내용입니다. 태도와 내용에서 이게 누가 당대표로 적합하냐. 저는 판가름이 낮다라고 봅니다. 핵심이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이 과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당대표가 되는 것이 맞느냐.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되느냐, 정치적 능력이 되느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당정 일체를, 당정 화합이 더 좋겠습니다. 화합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동훈이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다음은 나경원이었고, 나경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나경원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가 않다. 지금은 전투력이나 이 진정성, 당을 전체를 단합해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협의 부분에서 한동훈보다는 약했다. 그 다음은 윤상현이었고 그 다음은 원희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과 나머지 나경원, 2등 나경원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유튜브 이 송재TV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의 이 4명의 후보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잘한 건 잘한 것이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되어간다. 어떻게 되어왔다. 숨길 것도 없고 만약 제 능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예리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청자분들 눈치는 봅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이나 또 댓글은 시청자분들의 일부분이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곳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이 오늘 자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고 한동훈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원희룡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가족을 동원해서 가족이 개입을 했다. 한동훈 가족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밝히라라고 하니까 밝히지 않겠다. 다음에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원희룡이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밝히지 못한다, 안 한다 이랬는데 원희룡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원희룡이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지금 원희룡 주변에 누군가가 또 기획을 해서 공작을 해서 이 원희룡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 한 겁니다. 원희룡이 지난 4년, 5년 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을 보고 원희룡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 친구죠. 동창이죠. 국아 이제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원희룡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원희룡 그동안 쌓아온 이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원희룡이 출마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자기 의사대로 출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도 오늘 뭐 여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김건희 여사 문자라든지 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 네거티브 공격, 이 배신자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공격이 원희룡 본인의 전부 원희룡 본인의 기획 이 의도였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소한 원희룡은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원희룡 주변의 소위 일부 친윤, 뭐 이철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솜씨의 수준을 보면, 이 거칠기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책임은 원희룡이 다 져야 합니다. 원희룡이 거기에 편성을 해서 덩달아 춤을 췄고요. 이제 자세를 바꾸는데 일찍 좀 바꿨으면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한동훈과 경쟁을 해보려면 지금 원희룡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나경원으로 좀 통합을 해서 한동훈과 경쟁을 그래도 해보는 것이 맞다. 원희룡은 틀렸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이 뭐 태도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윤상현은 아직 이 당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 전국 당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도나 내용에서 나경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경원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경원은 참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 총선 전에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송은재 TV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비대위로 가져가서 한동훈에게 다 맡기는 것, 당대표와 선대위원장을 다 맡기는 것, 이게 원래 윤 대통령의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당대표 따로 김기현에게 당대표는 맡기고 선거는 전체 한동훈에게 맡긴다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김기현이 이상하게 되면서 한동훈이 다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나경원이 당대표를 하고 한동훈이 선거를 총괄했으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경원은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경원 자신의 말처럼 저 문희조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당정관계 이걸 원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조화로운 원팀입니다. 한동훈에 많이 뒤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문제가 없느냐? 4명을 비교해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의문점 2가지입니다. 도대체 능력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관계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조화로운 원팀 할 수 있느냐? 이 2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으로 돌아가 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이해심이 넓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이 다시 넓어진다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바뀌어야 하고 한동훈도 바뀌어야 하고 같이 바뀌는 속에서 윤한 관계는 한동훈의 뭐 능력이 뭐 갑자기 하늘로 뭐 치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포용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뭐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그 부분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원희룡이 모든 걸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 일부나 원희룡을 지지를 하셨던 분들 오늘 이제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 일부가 그동안 한동훈을 공격한 것은 틀렸다. 좀 심하게는 거짓말이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문자 이야기에서 2가지는 한동훈이 옳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 5가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글자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거 사과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도 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걸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문자다라고 보시면 그게 지금 사과를 하겠다라는 건지 한동훈에게 지금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의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과는 필요 없고 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격할 거리가 많았고요. 윤석열 정부와 소위 각을 세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비대위가. 왜 그 첫 공격의 지점을 김건희 여사를 잡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김경률이 바보 같은 짓을 했고 그 김경률을 안고 간 한동훈의 정치적 이 판단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 윤한 케미의 조율입니다. 싸우고 또 타협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보완도 해주고 공격하고 때로는 당이 정을 밟기도 하고 정이 당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런 역동성을 보여주면서 이 총선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그게 2월 달에 3월 초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게 순식간에 무너져 가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굳이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는 이 문제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묻어버리고 다른 걸로 이 묻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이너스 국민들의 비판을 다른 걸로 메워가는 총력전 이게 이제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뭐 한동훈의 책임만은 아니고 윤 대통령과의 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100%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윤한 케미의 실패다. 윤한 케미의 성공으로 가져갔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한동훈의 진정성, 한동훈의 정치적인 기본적인 자질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4명이 나왔는데 3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사람보다 정치적 자질 면에서는 한동훈이 뛰어납니다. 이건 뭐 나경원, 원희룡이 제 이 말을 반박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질은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는 뭐 굉장히 복잡한 많은 기술들과 전략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또 이 경력 많은 사람이 뛰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한동훈의 정치적 미숙함이 드러난 것도 많습니다. 나경원 말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을 하면 한동훈이 자질 면에서는 충분하다. 오히려 뛰어나다라고 보이고요. 진정성도 뛰어나다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능력 부분, 한동훈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에게 제가 포용력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건 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검찰 생활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이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완하는 관계였고 그래도 언제나 부딪히는 관계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윤 대통령도 뭐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바뀌어 가겠지만 한동훈에 대한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오늘 정청래 법사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청문회가 아닙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탄핵안은 발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탄핵 청원에 대한 이 청문회를 결국 하겠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와 그 윤 대통령의 장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뭐 나갈 필요도 없고 저거는 개무시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김건희 여사 본인의 말대로 이 지금 복잡한 이 정국에 대해서 이 자꾸 김건희 여사가 가급적이면 이 떨어져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을 당대표로 해서 그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오늘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TV조선의 토론회 구성도 좋았고요. 진행도 매끄러웠고요. 또 4명의 자질이 있으니까 아주 2시간 동안 재미도 있었고요. 알찼습니다. 그런 부분 평가하고 싶고요. 압도적입니다. 한동훈이. 이제 숙제는 이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을, 경험을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노련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많이 보완을 해주면서 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 리더십은 문이조 심판, 탄핵을 맞고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져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 대선 승리, 그 전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 사법 처리,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오늘 토론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